이 시간에는 이제 작품 중에서 이춘풍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410페이지에 나오는 이춘풍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10페이지를 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0페이지를 펴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춘풍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지만 이 상업자본주의가 그런 그 형성되죠, 형성. 이 시기가 이제 조선 후기라고 그랬죠. 이 조선 후기의 어떤 시장 형성과 상당히 이제 관련이 있다. 일단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상업적인 어떤 내용,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410쪽, 11쪽 그 윗부분에다 여러분 조금씩 제가 말씀드린 거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춘풍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 이 조선 후기에 나타난 어떤 약간 풍기문란이죠. 또 향락풍조, 요게 만연하죠. 자, 이러한 어떤 그 한 사회 변모 양상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상당히 시장이 유기 전부터 시작해서요, 이 한양 주변 시장을 비롯해서 전국에 한 그 만여 개의 시장이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전국에 이 마켓이, 요즘 말 마켓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에 한 10,000개 정도의 시장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 춘풍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자, 또 좀 필기를 하면 그런 그 사회의 변모 양상, 부패상, 그다음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죠. 또 향락적 풍조, 향락적 풍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사실적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리얼리스틱하게, 영어로 말하면 리얼리스틱이죠. 이렇게 다뤘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한 소설이다. 그걸 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사회의 변모 양상, 부패상, 물질 만능주의, 또 향락풍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뤘다? 리얼리스틱하게, 사실적으로 다뤘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춘풍전은 이제 여러 장르적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면 이게 이제 여러 분야가 있어요. 풍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풍자소설. 또 해악 있어요. 해악소설. 또 가정이 나오죠. 가정소설. 그 다음에 그 당시 세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태소설. 그 다음에 회절소설. 자, 회절이라는 말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절소설은 뒤에 가서 여러분 이제 배비장전에서도 배우실 거예요. 근데 회절이라는 건 뭐냐면 절개를 훼손한다. 그게 회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 좀 설명할게요. 그럼 풍자와 해악은 뭐가 다르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해악은 그냥 뭡니까? 해악이라는 것은 그냥 웃기는 거죠. 웃기는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풍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웃기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하나의 강한 메시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강해요. 그게 풍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춘풍의 아내가 나오죠. 춘풍의 아내. 이 춘풍의 아내는 어떤 인물로 묘사되면 억척 같은 인물이에요. 그냥 인물이 아니고 억척 같은 인물로 묘사가 된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춘풍전도 이제 판소리 같은 것을 이제 해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이 이춘풍전이 이제 뭐 실제로 불렸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 판소리 12마당 또 신제의 6마당에는 이게 포함이 되진 않았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춘풍전은 상당히 세태풍자적인 요소가 있다. 세태풍자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414쪽을 펴보세요. 414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춘풍의 거동보소 나올 거예요. 거기서부터 밑에서 둘째 줄에 항아로다까지.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포정로 돌아들어 좌우산천 구경하고 또 한편 바라보니 옛 마음이 절로 난다. 이런 변이 또 있는가? 청루라고 나왔죠. 요게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창기나 창녀들 있는 집이라고 나왔죠. 앞을 지나 객산 여관이에요. 동편 주인하고 12발이 실어온 돈 차례로 들여놓고 3, 4일 유숙하며 물정을 살피더니 하루는 난간에 의지하여 한 집을 바라보니 집칠에도 좋거니와 저 집 주인 거동보소 일색 추월이라 얼굴도 일색이요 노래도 명창이요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성중의 호걸송과 팔도의 소년 한량 한 번 보면 수백석 쓰기를 물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그 춘풍을 이제 약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 부상대고 이 밑에 부상대고 나오죠. 많은 미천을 가지고 대규모로 장사를 하는 상인이에요. 이춘풍이 수천량 싣고 와서 뒷집에 주인했다는 말을 듣고 추월이 넌지 춘풍을 흘리려고 벽계수 청류상의 사창 여인이 기거한 창을 반쯤 열고 표현한 교태로 노기홍상 다시 있고 천연이 앉은 모양 춘풍이 얼른 보니 얼굴 태도 청천 명월 같고 밑에 나오죠. 맑은 하늘에 뜬 흰달 모란화 아침 이슬의 반쯤 핀 형상이요 그 절묘한 맵시는 회당화가 그늘 속의 그림이요 월궁의 항아로다. 그러니까 달나라에 있는 그 항아죠. 그 집에 있는 그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월궁 항아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놨죠.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들은 여러분 좀 읽어 보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춘풍전에 공간 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춘풍전의 공간 이동. 자, 이 공간 이동은 한양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한양에서 평양 시장까지예요. 자, 요 공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평양이 중요한 이유, 왜 그러면 한양 말고 평양을 썼느냐 이유는 이게 신의주와 더불어 이런 그 중국 무역상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춘풍전은 상당히 이제 그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주의적 경향이 있고, 그리고 세태 묘사적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이제 풍자 해약 소설적인 요소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풍자 해약 소설 이게 이제 전해가 풍자 해약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보다는 세태 묘사적 소설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더 강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런 그 사회 변모 양상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둘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로 만약에 가면 이 근대 우리가 문학에서 세태 소설 작가가 있죠. 두 사람 있죠. 세태 소설 대표 작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 여기 첫 번째가 바로 최만식이에요. 최만식입니다. 이 최만식이라는 분은 그 군산에 가면 최만식 문학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산에 가면. 그래서 최만식이 이제 작품들이 상당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최만식의 작품들이.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박태원이에요. 박태원의 이제 천변 풍경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 이 최만식의 이런 작품들은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그 당시의 세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잘 표현한 그런 작품들이 최만식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군산에 가시면 최만식 문학관을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상당히 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상당히 뭐랄까요, 잘 그 문학관을 또 형성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최만식 문학관은 이게 국문학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좀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만식은 이제 뭐 치숙이라는 작품이 이제 또 대표적인 작품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아저씨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내가 아저씨를 비판하지만 결국 내가 나를 또 아저씨가 그 비판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탕류 이런 작품이 있고요. 또 레드메이드 인생이라고 있죠. 레드메이드 인생.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풍자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거기 그 여러분 1학년 때 미스터 방도 배우시지 않나요? 미스터 방, 미시다 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작품들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거. 그다음에 이 해학 소설. 그러니까 이 해학 소설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인물 이걸 좀 설명을 좀 할게요. 해학 소설에 대해서. 이걸 이제 성격적 결함, 좀 더 다시 설명 좀 하겠습니다. 결함이 있는 인물이 있는 해프닝을 버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웃음 유발이죠. 웃음 유발. 이게 이제 웃음 유발인데 요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 성격적 결함이라는 게 뭐냐? 이 성격적 결함이란 건 비극적 결함과 같은 말이에요. 비극적 결함과 같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트래직 플로우라고 합니다. 이 플로우라는 게 흠이란 뜻이에요. 흠. 영어에서 플로우가 트래직이 비극적인 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햄릿이 우유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그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클로디우스를 계속 복수를 지연시키죠. 나중에 이제 햄릿도 죽게 되는데 그런 게 성격적 결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춘풍은 상당히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다. 이춘풍은 우리가 생각과 행동이 있다면 행동.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문제.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죠. 근데 수습은 안 해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춘풍전의 의미는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많아요.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결함 같은 것도 있고, 또 풍자 소설적인 요소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무가치한 상황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이 풍자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회학이나 인간 결함을 개선하는 것. 이게 이제 주목적인 이야기죠. 사회학이나 인간의 결함을 개선한다는 걸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해학과 이 풍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면, 우리가 이제 해학과 풍자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해학은 이제 영어로 읽을 때는 이게 이때는 우리는 이제 우리말에서 유머라고 하잖아요. 유머 1번지 이렇게 쓰죠. 영어로 읽을 때는 유머가 아니고요. 휴머라고 읽습니다. 휴머. H가 발음이 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휴머라는 말 자체는 원래 기질이란 뜻이 있어요. 해학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풍자는 세타이어죠. 이 차이가 뭐냐? 이 해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웃음으로 그쳐요. 근데 이 풍자는 웃음 플러스 사회 부조리 또 사회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의식,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좀 풍자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태풍자 그런 그 소설들이 있어요. 이 세태풍자 소설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그 세태풍자 소설 속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거 좀 필기를 해야겠다. 세태 이 풍자 소설. 여기에서는 근대적인 인물 유형이 나타나요. 인물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사회하고 이익 사회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공동 사회에서 이익 사회, 그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가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동 사회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라고 이거 좀 쓸게요. 공동 사회에서 이익 사회로 가요. 자, 요때 이제 어떤 가치관, 또 도덕적 태도 이런 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공동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게마인, 독일어로 이거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알아두세요. 게마인샤프트라고 하고요. 이익 사회를 게젤샤프트라고 그래요. 게젤샤프트. 이게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로 게젤샤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공동사회 그 이익사회라는 거,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로 이제 가면서의 가치관이나 도덕적인 변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변화되죠. 왜? 시장 구조,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서. 제가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시장 구조, 시장 경제의 구조 속에서 인간의 욕망의 변화라고 쓸게요. 상당히 이제 근대적 인물 유형으로 나가. 이게 이제 바로 근대적 인물 유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특징이 이제 뭐냐면 사실적인 묘사. 사실적인 묘사. 첫 번째는 근대적 인물 유형이라고 그랬고 사실적인 묘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춘풍전에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추월이라는 여인은 이익 추구적인 인물이죠. 이익 추구적인 인물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풍자도 아까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춘풍의 아내 김씨,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춘풍의 아내 김씨는 유교적 인물이 아닙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유교적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대적인 인물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근대적인 인물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하시고 그런 걸 좀 보시고 거기 그 뭐죠? 429쪽을 좀 펴보세요. 이제 이춘풍전 작품 해설을 좀 보면서 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춘풍전은 논쟁이 많다. 장르, 풍자소설, 해학소설, 판소리계 소설, 회절 아까 이야기했죠. 절개를 훼손한다. 세태소설, 가정소설로 쓰인다. 그런 이야기했고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그 조선 후기 사회의 타락성과 유흥풍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이제 유흥이 막 생긴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한양과 평양이라는 공간의 차이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평양이 이제 특히 그런 장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라는 거. 그 밑에는 이제 이본의 문제를 가지고 써놓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는 풍자 소설로 보는 입장과 해학 소설인데 풍자보다 더 큰 비중이 이제 해학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장의 측면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학과 풍자가 동시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송철호는 이춘풍전 해학은 결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춘풍의 아내가 이춘풍에게 보여주는 연민의 마음,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인간형으로 변만 이춘풍, 가정의 회복 등은 해학성을 뒷받침해준다. 그래서 해학은 이 작품의 주제가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이춘풍의 도덕적 개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춘풍의 타락을 부추긴 게 유흥문화죠. 이춘풍을
바로잡아 가정 회복을 주도한 것은 아내 김씨다. 그래서 풍자의 주체는 아내 김씨고, 그러니까 김씨가 이제 아내가 남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풍자에 넘겨보세요. 표면적인 대상은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이춘풍이고, 이면적인 대상, 그 속에 있는 대상은 그 풍자의 이면적 대상이죠. 당대의 잘못된 유흥문화다. 이런 말 써놨죠. 그런 걸 써놓은 겁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춘풍경 개우사 절하기담 포위교집에는 19세기 서울의 향락상이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19, 그러니까 절하는 꽃을 꺾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그 상업 화폐 경제 체제가 정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상업 그 중심주의로 가게 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우사의 주인공 김무숙은 대방활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한량이 됐죠. 한량. 중촌의 갑부로 그려졌다. 중인칭이다. 부모가 물려준 가산을 바탕으로 이제 뭐 청루주가라는 게 기생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길 제집 드나들듯 하고 한량 노릇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교양과 예술적 재주를 갖춘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춘풍도 이제 상당히 보면 가섭이야 사치를 일삼는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단락에는 개우사의 김무숙도 중촌의 왈자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왈자도 일종의 건달 뭐 이런 의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 그 밑에는 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 상당히 길게 언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이 건달을 그 431쪽에 보면 검계라고 돼요. 검계. 거기 그 셋째 줄에 있죠. 서울에는 오랫동안 무례한 이들의 모임이 있었으니 검계라고 했다. 계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모임이죠. 계란 말 하잖아요. 검계 사람들은 옷을 벗어 칼에 베이는 적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데 속에는 비단 옷을 입고 겉에는 낡은 옷을 입는다. 이런 말 나오고 있죠. 일종 조직폭력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유흥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31쪽의 마지막 단락 보세요. 19세기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 반영된 향락상 중 두드러지는 것 또한 욕망, 성과 사랑에 대한 욕망이 많다. 이런 얘기 써놨죠. 유교의 가부장제 조선 후기 사회에서 춘풍, 무숙, 남성들의 경우는 기녀와의 활락, 축첩이라는 축첩의 방식을 통해, 그러니까 첩을 이제 막 모으는 거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개인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부덕의 소치였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성의 욕망, 성적 욕망, 사랑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하기담이나 포위교집이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거기 보면 유부남과 유부녀가 여기 보세요. 하룻밤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밀당하는 이야기, 밀당하는 이야기. 이생이라는 선비가 순매의 미모에 반해 이웃 노파를 매파로 앞세워 인연을 맺고자 한다. 순매는 방시집의 여자 종이죠. 이미 시집간 지 몇 년 지난 유부녀. 이들에게 하룻밤의 기약이란 육체적 욕망이 개입된 불륜임에 틀림없다. 용렬하고 난폭한 남편을 만나 한스럽게 살다가 이생을 사랑하게 되죠. 더 이상 남편과 살 마음이 없어졌다며 이생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순매는 막상 이생이 첩실로라도 데리고 살 결심을 내비치자 다음 생을 기약하며 발뺌을 한다. 이들의 만남에는 물질적인 대가가 개입된다. 돈이 순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지만 주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노파이다. 결국 순매는 자신에게 구애하는 남자를 애태우며 조롱하다가 하룻밤에 운우지락을 이루고, 그러니까 운우라는 것은 이제 그 구름 문자의 비우자거든요. 운우. 이제 뭐 즐거울 낙자를 쓰기도 하고요. 뭐 어떨 땐 정이라고 쓰기도 해요. 운우의 정이다. 그래서 이제 남녀간의 그런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장난을 마감하는 면모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좀 개방적이랄까요? 좀 더 그런 식으로 이 작품에도 쓰였다는 게 좀 재밌죠. 그 당시 여성에 대해서. 또 포위교집도 보세요. 여주인공 초옥의 경우 하룻밤의 한락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외간 남자와 사랑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승리와 차이를 보인다. 그녀가 꿈꾸는 것은 직위관계,
서로 잘 아는 것을 맺을 수 있는 남자와의 사랑이고 그녀의 경우에도 유부녀가 다른 사랑을 꿈꾸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다. 써놨죠. 뭐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여성들의 그런 어떤 그, 그 사랑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포의교집이라든가 절하기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이 쭉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쯤풍전의 433쪽에 보면 경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오죠.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그러니까 일종의 줄거리예요. 줄거리. 경계라는 게 줄거리.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숙종, 대항주, 서울, 다락골에 이춘풍이 살았고 이춘풍은 부잣집의 독자로서 재주가 뛰어났지만 양친이 돌아가시자 방탕하게 재물을 탕진해서 아내에게 집안을 맡긴다는 수기를 써주게 된다. 아내가 열심히 길쌈하여 올해 5년 만에 부자가 되죠. 아내를 윽박질러 가산을 긁어모으고 호줬돈 2,000냥을 빌려 빚내서 평양으로 장사를 가요. 평양에 간 춘풍은 객사, 여관에서 기생추월의 유혹에 빠져 1년이 안 되어 2,500냥 탕진, 추월에게 쫓겨나 추월의 사환, 일종의 이제 그 일 도와주는 사람이죠. 노릇. 부인 김씨는 남편의 평양 소식에 분개, 아주 화가 났죠. 뒷집의 자제가 평양 감사로 간다는 정보를 듣고 그의 대부인을 잘 대접하여 인심을 얻은 후 아들이 평양 감사로 가게 되자 남장을 하고 회계 비장으로 따라 나서요. 평양에 간 김씨 부인은 비장으로서 춘풍을 잡아 호조돈 없앤 죄로 곤장을 치고 추월이까지 고문하여 5,000냥을 10일 안에 갚으라고 명령하고 춘풍대로 서울로 가져오라고 한다. 춘풍이 돈을 받아 서울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장사로 그동안 돈을 벌었다고 허세를 떨자 아내 김씨는 비장복장으로 나타나 춘풍에게 음식을 준비시키는 등 춘풍을 혼내주고 자신을 드러내고 아내 역할로 돌아온다. 춘풍은 개과천선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제 서사구조가 기승전결 나오죠. 자, 밑에서 둘째 줄. 기는 왈자이며, 그러니까 한량, 그러니까 춘풍이 부모의 유산을 탕진하게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치산이라는 건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호조돈까지 빚내어서 평양으로 장사하러 떠나는 춘풍의 이야기.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1, 2, 3이에요. 또 승려는 평양에 장사하러 떠난 춘풍이 기생추월의 유혹에 빠져 돈을 털리는 게 4예요. 읽어보시면 되죠.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는 전에는 5와 6이 해당해요. 5와 6도 보세요. 그 다음에 결말에는 현명한 부인 김씨가 그 춘풍을 개과천선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당시 어떤 세태를 상당히 묘사했고 또 희화화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434쪽에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희화화라고 있을 거예요. 성격적 결함이 있는 이 희화화라는 게 뭐냐면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삐에로 같은 경우 보면 막 아주 웃기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희화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날 김종철은 이춘풍전을 세태 풍자 소설을 평가하고 시정 세태의 전환기적 모습이 드러나 있는 대비장전 유형의 소설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세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사람마다 이제 뭐 의견이 좀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밑에 보면 434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 이성권의 이춘풍전이 이중적이고 허위적인 양반 계층 인물에 대한 풍자하는 거리가 멀다. 이춘풍으로 대표되는 여기 밑줄 주세요. 당대 경박하고 허랑한 인물에 거듭되는 가산탕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5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성권, 이춘풍전과 동괴사 같은 궤도, 동괴라는 것은 같은 궤도란 뜻입니다. 동괴, 지금 435쪽을 보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동괴. 같은 궤도 선상에서 이렇게 있으면 같은 궤도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궤도 선상에서 세태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필사본 조생원전을 제시한다. 양기손전의 양기손은 못생긴 본처를 버려두고 미색의 첩에게 미혹돼요. 참담할 정도로 궁색하게 가난하게 만들고 양기손전은 기존의 가정소설적 개념으로는 예외적이다. 첩인체란으로 인해 허랑하는 가장 아래에서도 가정이 창성해 나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서경이는 이춘풍전에 담겨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과 역할에 주목한다. 성 정체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걸 뭐 sexual identity라고 하죠.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Who am I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정체성인데 그런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줄 보세요. 거기 435쪽. 김 씨는 여자의 힘으로 직접 삶을 개척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이 종속되어 있는 남편을 통해 삶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깨닫고 남편을 통해 소원하는 바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두 문제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제 두 문제. 436쪽에 보면 1번 이춘풍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풍자소설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다. 왈자는 이제 한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건달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한양을 공간 이게 틀렸네. 아까 여기 한양에서 평양까지. 평양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세기 세태적 가정소설도 맞죠. 자, 2번 절하기담 내용을 타당히 설명한 거 유부남과 유부녀가 하룻밤의 사랑을 나누기 애태우는 상황을 그린 세태적인 이야기다. 2번이 맞죠. 세태적인 이야기다. 컴비와 기생의 순수한 사랑, 여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외간 남자의 사랑을 도모하는 이야기, 여성의 절행,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절행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절개를 지키는 행동 이런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춘풍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세태적 가정소설의 전형으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다. 이춘풍전은 그런 이야기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춘풍전을 좀 이제 또 좀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 줄거리가 그 433쪽에 보면 나오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그 412쪽을 펴보세요. 412쪽. 412쪽에 밑에서 열째 줄 정도. 차여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13쪽의 둘째 줄에 보면 행실 전론한다. 자,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이 부분이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뭐 말들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뭐 이걸 다 여러분이 일일이 그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여기 보면 그 김씨 받아 함농에 넣어두고 이날부터 치가한다. 이제 돈을 막 모으는 이야기가 나오죠. 길쌈도 능란하고 또 오픈 받고 새 버선도 짓고 두푼 받고 한삼도 짓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뭐 바지누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여름이면 300일삼, 가을이면 염색하고 이렇게 사시장철 주야로 쉴 새 없이 4, 5년을 모은 돈을 장변이며 월수나 수천금을 모았구나.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해서 흘릴 것이 바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이춘풍전의 그런 공간은 한양만 있는 게 아니고 한양에서의 어떤 평양까지 그런 공간이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춘풍전의 그런 장르적인 구성도 설명을 좀 아까 드렸죠. 해학소설, 풍자소설, 그다음에 세태 풍자소설, 그다음에 가정소설, 해절소설. 다시 한번 쓸까요? 이춘풍전은 해학소설. 그다음에 풍자한다고 그랬죠. 풍자소설. 그냥 세트를 붙여서 가정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정소설. 절기를 훼손하죠. 해절소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 춘풍전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그 문제를 상당히 좀 적극적인 여성 이렇게 다루는 것이 상당히 이 춘풍전에도 나오고 있다. 그냥 뭐랄까 소극적인 여성이 아니고 상당히 적극적인 여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춘풍전의 또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어떤 풍기문란이라든가 향락풍조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사회적인 변모 양상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조금 더 그 뭐죠? 이야기를 뭐 할 거 있으면 하고 여러분이 좀 이제 궁금하신 거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제가 요거 녹화 좀 하고 나서 한 3시 40분 정도에 다시 좀 3시 40분 좀 이전에 초대를 해서 좀 디스커션을 그 시간에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나가겠습니다.